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마지막 날 그 사무실 나와서 지금 제가 써놨던 이제 포스팅을 이제 주로 이제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써놨던 네이버 글이 이제 효과를 봐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포스팅을 이제 마음 먹으면서 제가 네이버에 대한 글을 좀 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약간 편견이 있었죠. 자동 발행하는 글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가 발행하는 글은 안 좋다. 저도 아직까지도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쓴 것보다 좋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아직 고리타분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결과치를 보니, 이제 검색 결과를 보면은 AI로 만든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이제 차츰차츰 생각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그래도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아니면 티스토리에서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위에 올라가고 뭐 AI로 해서 1등을 뭐 첫 페이지에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전제 조건은, 제 생각에는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그 블로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AI를 입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처음 시작하는 블로그를 갖고 AI로 글을 썼는데 이 페이지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배신이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면은 좀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되거나 원래 좀 노출이 잘 되던 블로그에 그냥 순수하게 매뉴얼로 포스팅 하던 게 아니고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 발행한 글을 갖고 어, 좀 수정은 했겠죠. 수정을 하고 이렇게 올렸을 때 노출이 되는구나. 이걸 봤을 때 네이버는 아직까지 음, 지수 위주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고, 제가 동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주제는 이제 동탄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하다가 글을 정말 안 썼어요. 이제 이거는 좀 아껴놓고 있는 블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말 그대로 어 지수는 좀 됐었어요. 어느 정도 탑 클래스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블로그였어요. 지수가 중급 이상, 한 100%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되는 정도라고 저의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정말 안 쓰다가 이제 여기서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이제 내년부터는 포스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분석을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갖고 이제 기존의 일기 형태의 어떤 사업 수익성이 아닌 블로그에서 이제 수익성 블로그로 애드포스트에 대한 수익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여기서 까맣게 나오는 여기 썸네일 있죠?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글을 쓴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개. 16개까지 이제 한 2주, 보름 정도 지났네요. 보름 정도, 보름이라고 날짜가 아니죠. 16개 정도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예약 발행을 해놓고 오늘 새벽에 발행되게끔 글을 써놓은 거였어요. 이제 연말 되면, 이걸 볼까요? 이제 12월하고 연말이면은 우리가 키워드로 잡아야 될 게 이런 거죠. 새해 인사라든가 연말 정산이라든가 저같이 투잡하시는 분들을 위한 투잡
직장인 연말정산이라든가 일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료 운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월 달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메인이라기보다는 1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보기를 봤더니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쏟아오른 거 보면은 메인에 걸린 거죠. 지금 오늘 아침에 발행을 했어요. 모바일 PC로 볼까요? PC로 봤을 때 이 키워드로 해서 뉴스 섹션 지나서 보이시죠? 이게 제 글입니다. 제 글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미지도 제가 이제 생성하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생성하는 걸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글도 그 챗GPT를 통해서 이제 받은 거예요. 받은 거고 정리만 제가 조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수정 작업이 들어갈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 이걸 제가 수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문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우리가 말하는 수정 작업을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했다라고 필터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이에요. 이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시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의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수를 먼저 반영하고 있다라고 네이버가 그렇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오늘로써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AI를 갖고 일단은 지수를 밀고 지금 지수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끼는 애라서.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이 아니고 무조건 이런 AI를 발행을 한 글만 AI로 작성한 글만 발행할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수동으로 매뉴얼로 굉장히 많이 밀어 넣을 거예요. 밀어 넣어서 이 블로그를 지수를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노출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제가 뭔 작업을 했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노출된 걸 보고 제가 사무실로 바로 왔죠. 출근을 해서 작업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뭔 작업을 했냐면은 이걸 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방문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을 때 첫 번째로 하단에 이걸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애드 포스트 광고만 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를 이제 이 트래픽을 분산을 시키는 거죠. 애드센스 쪽으로. 무슨 말이냐? 메시지 복사 편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지 복사 편하게. 지금 이분들이 검색을 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를 모바일로 한번 볼까요? 잘 보이지도 않네. 이걸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갖고 이 문장을 보고 외워서 타이핑 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복사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여기에 이렇게 놨어요. 쉽게 복사를 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그래서 이제 샘플로 이렇게 이렇게 카피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이렇게 여기를 유도를 한 겁니다. 이건 제 사이트예요. 애드센스가 달리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url.kr로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광고도 있고 요즘 광고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피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고 붙여넣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게끔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까지는 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응대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보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뭘 넣냐? 또 유도를 했어요. 새해 인사 말 영어 표현. 그렇죠? 한국 사람들한테만 보낼 건 아니잖아요. 외국 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영어 표현. 그래서 이 영어 표현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자, 아마 영어 표현을 한 사람은 없나? 아마 이런데도 틈새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 새해 인사말 한글을 원할 때 영어 표현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를 또 글을 썼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여기 보이시죠? 얘네들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막 자료를 제가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다른 사이트들에 이제 이거를 긁어와서 몇 개를 긁고 왔죠. 몇 개를 긁고 와서 통합적으로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통합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AI는 써주는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AI는 정말 인간 이상의 능력이 있는 게, 제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정리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 정리를 잘하는데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솔팅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이랬죠.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합쳐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 그렇게 한번 썼고 또 썼고 또 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못 알아보게끔. 그런데 한글로도 한번 번역해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고 이거는 안 했어요 라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 제가 만든 게 영어 표현을 여기다 포스팅을 또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이 높다라는 이제 버튼 형태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면서 아니 이걸 무슨 버튼을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뭘 했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2025 with PDF라고 됐어요. 이걸 열어볼까요? 저렇게 전면 광고가 나옵니다. 저렇게 하면은 이건 나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PDF로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제가 워드에다가 붙여넣고 저장하기를 다른 이름으로 PDF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올리고 서버에다가 올리고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게끔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눌러라라는 그 유도 버튼을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걸 눌렀을 때 전면 광고 나오게 해서 한 거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백화점이든 마트든 가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지난주에 트레이더스를 갔더니, 트레이더스가 아니죠. 코스트코를 장 보러 갔더니 또 물건들이 위치가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의 빙빙빙빙 돌게 해서 거기에 체류 시간을 늘리는 거죠. 백화점도 그렇고 복잡하게 해놨잖아요. 똑같아요. 웹 문서도 사람들이 와서 많은 시간들을 여기에 이 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째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마트 같은 경우는 전단지나 프로모션 같은 걸 하죠. 이제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오죠. 그럼 저는 어쨌든 간 지수가 높은 걸 이용을 해서 1차적으로 지수가 높은 블로그를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그 시점에 맞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라고 하죠. 그래서 키워드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키워드를 갖고 지금 이 시점에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발행되게끔 제가 예약을 넣어놨었거든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이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왔어요. 일단은 온 다음에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광고를 클릭할 수가 있고, 여기 왔던 사람들을 여기서 끝나지 않게끔, 옷 사러 온 사람이 옷만 사게끔 하는 게 아니고 가전제품도 살 수 있게끔 뺑뺑뺑뺑 돌리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왔다가 이거 뭐 불편해. 여기 보니까 쉽게 복사할 수 있는 게 있네. 그래서 눌러서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 가전제품 매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전제품에서 이거 복사도 되고 할 걸 했어. 그랬더니 무슨 영어 표현도 있네? 이거는 신발 가게라고 해보세요. 신발 섹션. 그랬더니 또 신발도 이렇게 가게끔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사이트에 대한 어떤 체류 시간도 늘어나죠. 그리고 광고를 애드센스를 클릭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기서 클릭을 못했더라도 여기서 클릭할 수도 있고, 이걸 하면서도 클릭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 확률을 높여서 제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블로그에 대한 어떤 티스토리 블로그든 네이버 블로그든 워드프레스 블로그든 방문자를 글을 써서 노출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돼야 되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출이죠. 그게 아니면은 작업을 해야 되죠. 댓글 작업을 하든 카페 가든 어디 가든 여기를 오세요라고 해갖고 막 작업을 하죠. 그러면 그 작업은 오래 못 갑니다.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제가 발행한 글이, 생성한 글이 사람들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글을 열심히 계속 쓴다든가, 이게 정석이죠. 두 번째로는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를 사온다든가, 두 번째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쓰고 사람들한테 글을 우리가 정성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쓰고 그러다 보면은 검색 엔진이 나를 알아주고 걔를 노출시켜 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모 회원한테 예를 든 게 있어요. 글을 계속 써라.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검색 엔진이라는 사람한테 인사를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인사하고 두 번 인사하고 세 번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검색 엔진이 나를 알아보지 않겠어요? 계속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계속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무슨 맨날 인사를 해.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인사하는 사람하고 검색 엔진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게 더 어떤 게 확률이 높을까요? 그러면 인사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인사를 하는 방법 중에서 그 사람한테, 검색 엔진한테 인사를 하는 방법 중에 또 우리가 이걸 해야 되죠. 어디 갔죠? 잠깐만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치 콘솔이라고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바로 안 나오겠지만 일단 구글 위주로 할게요. 서치 콘솔이라는 곳에다가 내가 글을 발행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사이트죠. 블로그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거길 가서 서치 콘솔, 자기 블로그 사이트에 와서 여기다 놓고 눌러준 다음에 딱, 이게 나 글 발행했어요, 구글한테 인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나가다가 저는 누굽니다, 호텔천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검색 엔진이 와서 이제 새로운 글이 발행되면 사실 크롤링해서 갖고 가긴 합니다. 언제 갖고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색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 위해서 줄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줄 쓴다고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줄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발행을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여기 와서 서치 콘솔에다가 등록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해주고 이렇게 요청됐다고 되어 있죠. 봐봐요. 우선순위 크롤링 대기열에 추가되었습니다. 페이지를 여러 번 제출해도 대기열 위치나 순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좀 전에 사실은 등록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우선순위는 줄부터 서라. 줄 안 쓰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 문에 입장하기 위해서 구글 문에 입장하게 되면은 검색이 되는 거겠죠. 노출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글 쓰고 사람들한테 뺑뺑 돌려서 체류 시간 늘리고 그다음에 여기 줄 쓸 수 있게끔 등록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됩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럼 체류 시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컨텐츠를 보강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여기 왔어요. 예를 들어서 왔는데 뭐야 이거 바로 닫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냥 이건 뭔데 이거 아 뭐야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용이 알차면은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읽어. 있네. 내용이네. 그래서 글자 수도 뭐 1000자, 2000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글자가 짧아서 요만큼만 썼어요. 정말 양질의 진짜 양질의 컨텐츠라고 치더라도 내용이 요만큼 있는 거랑 그럼 요만큼 보고 끝날 거 아니에요. 다 읽어봤어. 벌써 끝났어. 그게 아니고 양질의 글을 길게 쓰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읽고 내리다가 내리면서 체류가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많이 쓰라는 것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 무조건 늘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진을 많이 넣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글이 길면은 사진은 길게 넣을 필요 없죠. 사진을 중간에 넣으면 뭐가 이것도 스크롤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사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글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컨텐츠가 많다면은 사진은 사실 한 개만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 해피 뉴 이어 웰컴 2025라고 딱 있으면 좀 보기 좋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지를 많이 넣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컨텐츠 길이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텐츠를 충분하게 넣었다고 하면은 이미지 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두 개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도 좀 더 뺑뺑이를 돌려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를 클릭을 유도를 해서 이 사이트 내에서 뺑뺑이를 돌려주면 된다. 그런 의미도 이런 게 있죠. 관련 글 더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르면은 이 사이트 내에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리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오랫동안 머물게끔 어떻게든 발을 붙잡고 있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생각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걸 또 했냐? 제 사이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끔 여기에 첫 페이지에 왔을 때 여기 트래픽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누를 수 있게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제가 써놓은 글들이 몇 개를 여기서 클릭할 수 있게끔 지금 이 시즌에 이제 핫한 키워드를 클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는 방법의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내 사이트에 와서 이 블로그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글을 더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계속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끔 뺑뺑이를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은 2025년 삼재띠라든가 아까 뭐였죠? 운세라든가 지금 새해 일출, 그러니까 새해가 뜨는 시간이라든가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연관성 있는 것끼리 연결을 시켜서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저야 노출을 됐으니까 사실은 하는 건데, 이제 좋은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블로그도 지금 키워놨기 때문에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돈을 지금 막 당장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해서 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인사이트를 받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는 이제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보여줄 영상들을 준비를 좀 하고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